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G단원, 우리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 파트, 세포호흡 파트 G단원 출제가 꽤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제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요. 이쪽 내용을 맞추려고 이제 하셔야겠습니다. 자, G단원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자, 대개 출제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G단원에서는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주제하고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주제하고요. 그 다음 발효라고 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출제가 같이 되거든요. 항상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자, 우리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을 쓴다고 했을 때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포도당, 그다음 단백질, 아미노산, 그다음 지방산입니다. 그 이제 세 가지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데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첫 번째 쓰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했을 때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산소를 쓴다. 그래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과 TCA 회로 또는 시트르산 회로라고 부르거나 구연산 회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 과정과 그다음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이 이제 있죠. 자, 이게 이제 산소를 쓰는 과정이 이 산화적 인산화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소를 쓰는 세포의 과정을 얘기를 하죠. 반면에 산소가 이제 없을 때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는 과정이 이 발효입니다. 자, 발효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과 발효라는 과정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발효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좀 달라질 뿐입니다. 발효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젖산 발효라는 것도 있고 알코올 발효라는 것도 있고요. 또 초산 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예요. 자, 그래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과 발효라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거의 출제는 얘들의 그 특징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세포호흡의 과정, 발효의 과정을 비교해서 물어본 걸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경우는 간혹 나올 때가 있는데 지방산을 에너지로 쓰게 되면 베타산화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베타산화. 그럼 베타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TCA 회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중복되는 모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산을 에너지로 쓰는 경우에는 산소가 있어야 되고 베타산화가 거쳐가지고요.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문자의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시트회를 마쳤을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분자수를 맞춰봐라. 네, 암기형인데요, 여러분. 암기형인 것을 여러분이 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쪼개지면요. 두 개의 피루부산, 두 개의 ATP,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피루부산을 집어넣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ATP라는 분자는 이제 쓰면 되는 거고요. NADH는 전자만 전달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는 NADH를 전자를 전달받아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도 또다시 NADH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NADH 다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과정이죠.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고 NADH 전자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만 여기서는 산소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즉 시트회를 거친다고 했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소가 있을 때입니다. 산소가 있어요. 그러면 시트르산 회로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피루부산을 쓴다 이겁니다. 피루부산. 자, 피루부산 완전 산화되기 때문에 3개의 CO2, 4개의 NADH, 1개의 FADH2,
한 개의 ATP가 되는 거죠. 근데 피로부산은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ATP라고 하는 분자는 총 4개가 되겠죠. NADH라는 분자는 총 10개가 되겠죠. 10개죠, 10개. 8개가 될 테니까 10개죠. 그다음 FADH2는 1개죠. 2개죠, 2개. 자, 그러면 여기 타당을 찾으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ATP 4개, NADH 10개, FADH는 2개. 이렇게 우리 개수를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넣고 있어야 돼요. 이 세포호흡이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개수를 막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변리사 2011년 문제인데, 요즘은 이제 개수를 그렇게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종류만 물어보죠. 근데 더러 숫자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수험생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개수를 정확하게 외워야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개수를 외우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 관련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ATP는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 만들어진다. 오케이죠. 자, 우리가 ATP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TP 생산하는 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ADP에 기질에 있던 인산기를 붙이는 거죠. 효소에 의해서 기질에 있던 인산기를 떼다가 ADP에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질 수준 인산화죠. 이 기질 수준 인산화로 ATP를 만드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해당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시트르산 회로죠. 다른 하나는 시트르산 회로입니다. 반면에 ATP 생산하는 방법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것은 산화적 인산화, 즉 화학 산투 인산화죠. 화학 산투적 인산화. 자, 화학 산투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제 산화적 인산화라는 것 안에 전자전달계 시스템과 화학 산투적 인산화가 있잖아요. 자, 만약에 광합성한데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광인산화죠. 광인산화도 전자전달계하고요, 화학산소 인산화가 구성되어 있죠. 자, 이런 이제 인산화 과정에 뒤에 적힌 것들이 화학산소 인산화입니다. 자, 2번. 해당 과정 통해서 두 개의 피를 만들어낸다. 오케이. 자, 아세코에는 옥살수단과 반응해서 시트선으로 들어가 시트를 생성한다. 자, 여러분 이것도 회로를 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로를 한번 또 이제 외워봅시다, 여러분. 회로를 외우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회로를 외워야 돼요. 자, TCA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 암기가 또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옥살초산이라는 게 있죠. 사탄소화합물. 자, 그러면 얘가 아세틸 코에이하고 만납니다. 아세틸 코에이하고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죠. 얘가 2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6탄소화합물이 되는데 그게 시트르산이죠. 자, 이게 6탄소화합물. 자,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피르부산 산화 과정에 의해서 피르부산으로부터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피르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왔을 때 CO2가 한 번째 빠져나가면서 그때 아세틸 코에이가 되는 겁니다. 자,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케토글루탈산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CO2가 하나 빠져나가죠. 자, 이 과정에서 CO2가 하나 빠져나가고요. 이 과정에서 NADH가 만들어집니다. 자, 알파케토글루탈산은 숙신일 코에이가 됩니다. 숙신일 코에이. 자, 숙신일 코에이는 사탄소화합물이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CO2가 하나 빠져나가고요. 이 과정에서 NADH가 또 만들어집니다. CO2가 빠져나가면 NADH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르부산 산화 과정이 일어날 때 CO2가 빠져나가면 NADH가 만들어집니다. 자, 숙신일 코에이가 숙신산이 되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GTP가 만들어지는데 GTP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 수가 있죠. GTP를 이용해서 인산기 떼다가 ATP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기일수준 인산화고요. 자, 숙진산이 푸마르산이 됩니다. 이건 다 이제 사탄소화합물인데
포말이 될 때는 FADH2가 나오게 돼 있죠. FADH2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산이 되고요. 말산 사탄소 화합물. 말산 옥살산 될 때, 그때 이제 NADH가 또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피루부산 한 분자가 소모가 될 때, 피루부산 한 분자가 여기 소모가 될 때, 이산화탄소가 3개가 만들어졌고, NADH가 총 4개가 만들어졌고, FADH2가 하나가 만들어졌고, ATP가 1개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TCL에서 어떤 걸 물어보든지 간에 다 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 답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외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려보시고,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문제짜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피루분 한 분자가 TCL을 통해서 생성되는 FADH2 분자는 총 몇 개냐 라고 했죠. 해봤죠. 1개죠. 1개. 개수를 외우고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NADH는 4개지만 FADH2는 여기서 1개. 1개만 들어있죠. 자, ATP 양이 많아진 결과 ATP가 직접 과당인산 키나즈에 결합해서 해당 과정을 억제한다. 자,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해놓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암기를 또 해놓아야 되는 사항인데, 해당 과정에 대한 억제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억제 과정입니다. 자,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억제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자,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촉진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해당 과정은 포도당부터 진행이 됩니다. 포도당. 그럼 포도당이라는 것이 6번째 탄소에 인산기를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당 6인산이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 과당 6인산이라는 게 된 다음에 얘가 과당 162인산이 되는데, 과당 162인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산과당 키나제, 인산과당 인산화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인산과당 또는 과당인산 키나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효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넣기는데 이 효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인산과당 인산화 요소라고 하는 애를 억제하는 애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억제. 그게 ATP라는 분자와 시트르산이하거든요. 이거 이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억제하는 거고요. 촉진하는 애가 있습니다. 촉진 플러스. 이거 이제 AMP라는 분자죠. 그러니까 ATP가 분해되면 AMP. 자, 왜 촉진하겠어요? 자, ATP가 없으니까. ATP가 분해되면 AMP니까. 자, 왜 억제를 하겠어요? ATP가 많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 이거죠. 시트는 마찬가지. 야, TCA로 잘 들어가는데 왜 그래? 라는 거죠. 그래서 ATP가 직접 과당인산 키나제 결합을 하면 해당 과정이 억제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지 이 문제 맞춰갈 수 있어요. 그지? 네. 해당 과정에 있어서 인산과당 키나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정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꼭 암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것도요. 자, 해당 과정과 시트산 회로에서 운반치와 결합 형태로 상성된 누구냐라는 거죠. 자, 여기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 이온들. 자, 내막에 위치한 시토크롬 단백질의 작용을 받아서 산화환원 과정을 반복한다. 수소가 그렇잖아요. 산화환원 할 때는 수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산화가 되면 빠져나왔다가 환원할 때 들어갔다가. 그지? 전자전달계의 마지막 전자 수용체인 누구? 산소겠죠. 산소. 그럼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전자전달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겠죠. 자, 우리 전자전달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전자전달계의 내용을 볼게요. 자, 이 내막, 이 막간 공간, 막간 공간. 자, 이쪽은 내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그림에서요, 이 부분을 지금 잘라서 확대한 그림이죠, 이걸요. 그래서 내막이라는 게 있고, 내강이 있고, 위쪽에는 막강 공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자, 여기 복합체가 있죠. 1번 복합체. 여기 2번 복합체가 있고요. 여기 3번 복합체가 있고요. 4번 복합체가 있죠. 자, 시토크롬계 효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비퀴논이라는 것도 있고,
시토크롬 교수들이 이 복합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시토크롬 C라는 것은 아예 밖으로 빠져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자를 전달한다는 거죠. 전자를 전달합니다. 그럼 전자를 전달하는 것은, 자, 처음에 뭐가 전자를 전달한다? NADH죠. NADH가 전자를 전달해요. 그럼 1번 유비퀴논, 3번 시토크롬, 4번을 따라서 2분의 1 O2 산소의 전자가 전달됩니다. 그럼 이제 물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죠, 이거. 자, FADH2가 여기 이제 생성이 됩니다. 2번 복합체에서요. 그럼 똑같이 유비퀴논, 3번 시토크롬 C, 4번 산소가 전자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전달될 때는 수소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산소에게 전자가 전달이 되고,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전달계에서의 그 나열된 상황을 물어본 겁니다. 역시 또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자, 이 일이 일어날 때 현상이 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수소이온의 펌프질임이죠. 자, 이렇게 1번 복합체를 따라서 3번을 따라서 또 4번을 따라서 수소이온이 이제 펌프질되어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막공간에 농축이 되는 거죠. 그럼 농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 ATP 합성 요소가 있죠. F0 부분과 F1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ATP 합성 요소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이온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ATP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화학삼투 인산화죠. 전자전달계라는 시스템과 화학삼투 인산화가 짝 물려 있는 그림이죠. 전자전달계 화학삼투 인산화 짝 물려 있죠.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요? 산화적 인산화 부르는 겁니다. 이거 아직도 개념을 못 잡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 과정은 전자전달계 시스템이고요. 이 과정은 전자전달계 시스템이고요. 이 과정은 화학삼투적 인산화 시스템입니다. 화학삼투적 인산화 시스템입니다. 이 둘을 합쳐가지고요,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 부르는 거죠.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산화적 인산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산화적 인산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산화적 인산화 시스템, 전자전달 시스템과 화학삼투 인산화를 포함한 거죠.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는 건데 산소를 쓰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죠. 광합성과 항상 대비해서 얘기를 잘합니다. 광합성은 광인산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빛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똑같이 전자전달 시스템과 화학삼투 인산화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은 빛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광인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답은 낼 수가 있었죠. 수소, 산소, 물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에서 한 분자의 포도당 분자가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될 때 생성되는 NADH 분자 개수라는 걸 물어봤죠. 몇 개입니까? 10개죠. 이렇게 개수를 물어보면 되니까요. 자,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넣어놓으면 뭐 다 빨리 나오죠. 그죠? 빨리 나오는데, 안 넣어놓으면 다 또 적어봐야 돼요. 그지? 10개라는 거 금방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을 골라왔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발효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발효. 사람의 근육세포에서는 젖산이 만들어진다. 근육통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젖산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러면 근육통이 일어나죠. 뭐 일반적으로 쌓이지는 않습니다만. 자, 두 번째, 효모에서는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알코올 발효. 오케이. 효모는 알코올 발효입니다. 효모는 알코올 발효. 자, 기일수소 인산화가 일어난다. 해당 과정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ATP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산소가 없으면은 발효 과정으로 갑니다. 그럼 발효라는 과정에서는 ATP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발효라는 과정은 ATP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해당 과정은 ATP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일순 이산이 일어나는 거죠.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해당 과정에서 ATP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건 ATP 만드는 게 아니죠. 젖산 발효다. 사람의 근육에서 일어나는 발효죠.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분자와 NADH라는 분자를 반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젖산이 되고요. NAD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AD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전자가 일로 갔다는 거거든요. 전자 두 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루부산이 젖산이 된 거고 NAD 플러스가 된 거죠. 이게 젖산 발효죠. 해당 과정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포도당을 이제 피루부산 쪼갰는데 NADH는 다시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당 과정을 다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NAD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피루부산에 전달한 거고요. 그럼 젖산이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버립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반면에 알코올 발효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알코올 발효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이제 식물이라든지 또는 효모가 하는 반응이거든요. 얘가 하는 방식은 이래요.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분자를 일단 CO2를 하나 빼내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꿉니다.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를 바꾼 다음에 NADH 분자하고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알코올이 되는 거죠. 에탄올. NAD 플러스.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를 전달한 건데 이번에 아세트알데히드를 전달한 거죠. 이게 다를 뿐이에요. 그럼 효모라고 하는 애는 알코올 발효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그 피루부산을 밖으로 버릴 때 알코올로 바꿔서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거죠. 그리고 NAD 플러스는 해당 과정을 돌리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효모를 이용하면 술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알코올 발효 이런 건데 효모가 이거 쓸모없어 하고 버린 걸 우리가 먹는 거죠. 자, 우리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TCA로는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다.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TCA 회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자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젖산. 사람이고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을 따서 이제 보낸 거예요. 야, 필요 없어. 간으로 가죠? 포당 신생계를 통해 가지고 포당을 다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젖산을 이제 버리긴 했는데 근육세포가 버린 거죠. 근육세포가 필요 없어 버린 거죠. 간이 뭐예요? 회수에다가 야, 이거 포당 만들자. 이거 버리기 아깝잖아. 포당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긴 하죠. 근데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이제 4번이죠. 산소 공급되지 않으면 TCA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TCA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저 TCA로가 왜 안 들어가냐? 뭐 이거 가끔 이제 질문 들어오거든요.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화학상투적 인산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즉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산화적 인산화에서는 NADH와 FAD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TCA 회로를 돌리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NADH 하고요, FADH2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산화적 인산화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산화적 인산화에 공급을 하게 되면 산화적 인산화가 돌아갔을 때 다시 NAD 플러스하고 FA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전자를 전달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TCA로 집어넣는 건데, 산소가 없으면 이 TCA로가 이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으면은 산화적 인산화가 안 들어가거든요. 산소가 없으면 산화적 인산화가 안 들어가요. 그럼 이거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TCA로가 뭐예요? 이거 몇 개나 만들었겠지만, 야, 이거 다시 이거 줘. 그래야 만들지. 이걸 안 줘요? 그럼 나도 안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NADH와 FADH2를 공급을 지금 해줘야 되는 건데 얘가 안 쓰니까 더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TCA로도 멈춘다라는 거죠. 멈춘다. 산소가 없으면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가 다 안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기작이 다 멈추는 거고 그 결과 젖산 발효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특징인 거죠. 자, 이 사항은 여러분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G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호흡 과정 알아보려고 방사능 동위원소로 표지가 되어 있는 포도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어디에서 발견될 것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어디서 발견될까요? 처음에는 포도당 6인산이죠. 자, 그리고 TCA가 되려면 TCA가 처음 만든 건 뭐예요? 시트르산이죠. 포도당 6인산과 시트르산. 답은 다 나왔는데요.
자, TCL가 다 끝났을 때 포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 대부분 어디에 넣는다? NADH 10개나 만들었잖아요. 답은 이제 4번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 잘 물어보는 게 저런 것들이에요. 해당 가정이 들어갔을 때 처음 만들어진 게 뭐야? 그럼 포당 가지고 포당 유기산을 처음 만들어요. TCA로 들어갔을 때 뭐가 만들어져? 처음 만든 게 뭐야? 옥살초산과 아세틸코에가 합해서 시트산 만들어져. 이렇게 이제 이름들을 처음 만들어진 것 중심으로 잘 물어봐요. 이건 이제 외우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특징도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답은 이제 4번입니다. 그럼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볼게요. 자,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세포호흡 과정에서 ATP는 전자전달계를 거치면 대부분 만들어진다. 대부분 ATP는 다 전자전달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당 과정에서는 ATP 몇 개 만들어져요? 우리가 회로를 그려보시면 여러분 아시는데 개수 2개입니다. 2개. 그 다음 포도당 한 분자를 쓴다고 했을 때 포도당 한 분자입니다. TCA를 통해 가지고 몇 개 만들어져요? 시트르산이 1개니까 시트한 2개 만들어지잖아요.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2개 되게 2개. 그러면 산화적 인산화를 거쳤을 때 몇 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 근육에서는 32개고요. 우리 간에서는 34개예요. 34개 또는 32개죠. ATP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죠. 자, 크랩스 회로, TCA 회로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필요한 효소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내, 내강에 존재하고 있다. 오케이죠? 자, 해당 과정은 진핵세포에서만 틀렸네요. 원핵세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해당 과정의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생명체들이 최초부터 갖고 있었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포당 문자를 이제 쪼갤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 산소 없이 ATP 생산할 수가 있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있어도 일어날 수 있고 없어도 일어날 수 있죠. 자, 해당 과정은 발효와 세포에서 공통 나타나는 대사경로이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사경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옳은 걸로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니은과 니은, 리을과 미음 이렇게 골라야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세포호흡과 관련된 다음 상황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군요. 자, 무산소 호흡에 생성된 ATP 대부분은 발효와 마찬가지로 화학산소적인 산화가 아니라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 이렇게 바꾸셔야겠네요. 무산소 과정에서는 전자전달계, 즉 산화적 인산화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질 수준 인산화가 거의 대부분일 뿐 화학적 인산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 자, 해당 과정 한 분자의 포당이 분해가 되면 2개의 피로부산이 되는 거죠. 피루부산인데요. 피루부산이 되는 거죠. 자, 아세틸코에는 4개의 탄소를 갖는 시트르산과 반응한다. 틀렸죠. 옥살초산과 반응하는 거고요. 시트로 그릴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진 것이 시트르산입니다. 자, 포당 한 분자는 36개 ATP 만든다. 이건 이제 맞죠. 암경처럼 나왔네요. 자, 5번. 전자전달계의 전자운반체들은 환원력이 낮은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높은 순이겠죠. 높은 순. 운반체가 받은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운반체에 전자가 전달되는 것이다. 자, 전자전달계가 전자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1번 복합체, 유비퀴논, 그 다음 3번 복합체, 그 다음 4번 복합체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즉 에너지의 준위를 보게 되면 이 NADH의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은 거고요. 반응의 좌표를 봤을 때 이쪽 산소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전달될 때 전자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은 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환원이 되거든요. 환원. 얘는 지금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가 제일 잘 되는 애가 얘죠. 그럼 얘는 환원을 가장 시킬 수 있는 힘이 큰 거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환원력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이제 이쪽이 낮은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산화가 되는 거예요. NADH가 산화가 되어서 1번 복합체가 환원이 되는 겁니다. 1번 복합체가 산화가 되면 유비퀴논이 환원이 되는 거고요.
유비퀴논이 산화가 되면 3번 복합체가 환원이 되는 거죠. NADH가 산화가 되면 산소가 환원되는 겁니다. 환원되면 물이 되는 거죠, 물. 이렇게 이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네. 자, 역시 표현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산화가 된다, 환원이 된다. 전자를 주는 게 산화되는 겁니다. 전자를 내가 줬어요? 산화가 되죠. 전자를 받아요? 환원이 되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이거 세포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짝 풀림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약간 좀 근거가 거리가 좀 멉니다. 좀 넘어가시고요.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거는 광합성이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광합성,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자,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 산소를 만드는 것도 광합성이죠. 광자만 적을게요. 자, 막을 통한 H+의 이동. 이거는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광합성에서 전자전달계 시스템이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 시스템 있잖아요. 세포호흡에도 있는 과정이죠. 양쪽에 다 있는 과정입니다. 자, CO2로부터 당을 만드는 과정, CO2로 당을 만드니까 광합성이죠. 자, NADP의 환원 반응, 자, NADPH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광합성이죠. 자, 우리 이제 이건 이제 3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강의를 하는 가운데 나올 테니까,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것들은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올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화학 반응에서 이화작용에 대한 내용만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겠습니다. 자,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을 이산화탄소 쪼개는 과정, 이런 거 다 이화작용이잖아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죠. 분자가 작아지는 반응, 이런 게 이제 이화작용이죠. 반대되는 것은 동화작용이 있죠.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커져가는 것, 에너지가 오히려 투입이 됩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동화작용이에요. 그러면 효모가 포장 알코올로 반응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해당 과정과 알코올 발효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이건 이화작용입니다. 녹색식물 광합성 작용, 이건 이화작용이 아니죠.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물질이 커지잖아요. 자, 지방으로부터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만들어내는 과정, 역시 작아지는 과정이죠. 지방의 분자를 쪼개는 거니까. 자, 초산균이 알코올을 초산을 바꾸는 과정. 초산균이라는 것이 알코올을 이용해서 초산을 바꾸면서 에너지를 또 획득하는 거니까 결국 이화작용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이화 반응 작용이에요. 보기 좀 고르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용에 비해서. 왜냐하면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동화작용에 너무 쉽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G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산소가 존재할 때 일어난다? 틀렸네요. 존재하지 않을 때 일어나야죠. 자, 알코올 발효는 필요부산을 세 분자의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필요부산을 세 분자의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과정, 알코올 발효가요? 아니죠. 이산화탄소가 하나는 나오지만 세 개가 되진 않죠. 필요부산이라는 분자를 일단 아세트 알데히드로 만들어요. 이때 CO2가 하나 빠져나오죠. 그 다음 NADH라는 분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거를 에탄올을 만들죠. 에탄올은 이산화탄소가 아니잖아요. 에탄올과 NAD 플러스를 만드는 건데 에탄올은 이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세 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젖산 발효는 필요부산을 젖산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젖산 발효는요. 필요부산이 NADH와 반응을 했을 때
젖산이 되고요. NAD 플러스가 되는 과정이에요. 피루부산도 3탄소 화합물이고 젖산도 3탄소 화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산탄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발효는 피루부산의 분해 및 구조 변화를 통해서 NAD 플러스 재공급하기 위한 반응이다. 이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피루부산이 에탄올이 된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또 젖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해라거나 구조가 바뀌었다. 4번이 옳은 질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내용이요 정확하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꿰차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요. 지금 우리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다 그런 식입니다. 자, 떼어 볼게요. 지방직 공무원 시험. 자, 해당 과정은 세포질을 한다. 오케이. 해당 과정은 세포질. TC의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죠. 자, NAD 플러스는 포도당의 산화제 역할을 한다.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산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화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NAD 플러스라는 분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전자를 쪼개게 된 겁니다. 전자를 쪼개서 준 거예요. 전자를 쪼개서 얘한테 주니까 NADH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산화시킨 거죠. 포도당이 산화되니까 피루부산이 된 거거든요. 그럼 쪼개면 전자가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자, 전자가 전달된 거라는 거죠. 이쪽에 전자가 전달된 거죠. 전자가 전달됐을 때 이 H 플러스 맞게요. 자, H 플러스라는 것과 같이 결합을 할 때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결국 얘를 산화시킨 꼴이니까 얘가 이제 산화제죠, 산화제. 전자를 뺏어왔잖아요. 포도당은 환원을 시킨 게 되겠죠, 얘를. 얘를 지금 NADH로 만들어서 환원시켜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산화를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NADH는 전자 전달이 통한다. 아휴, 이거 아니죠.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NADH는 다시 해당 과정에 활용되는 거거든요. 해당 과정에서 NAD 플러스를 만들잖아요. NADH 만들고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건 NAD 플러스예요. 자, NAD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해당 과정에 다시 쓰입니다. 이게 좀 말이 다 틀렸습니다. 전자에서 하나된 것도 아니고 NAD 플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공급하는 거죠. NAD 플러스가 다시 필요하거든요. NAD 플러스를 다시 공급하는 겁니다. 자, 한 분자의 포장은 두 분자의 피루부산을 만든다. 뭐 이건 당연히 옳은 질문이네요. 답은 3번이 되죠. 역시 까다로웠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전자를 주는 겁니다. 분자가 작아지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당이 쪼개진다, 피루부산으로요? 이건 산화입니다. NADH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환원이죠. NAD 플러스가 환원되기 위해서는 저 포도당이라는 것을 산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산화제입니다. NAD 플러스가 산화제죠. 포도당을 산화시켰으니까요.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14번. 진핵세포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올라가겠습니다.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다. 전자 전달기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ATP 생성은 감소한다. 오케이. 시트르산 농도가 높아졌다. 해당 과정 억제가 된다. 오케이. 해당에 나오는 ATP는 산화적 인산화에 생성된 것이다. 아니고 기질수준 인산화죠.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자,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로 발산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688kcal예요. 1몰에요. 그때 ATP에 저장되는 양은 40%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40%. 그러니까 36개에서 38개 ATP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약 40%에 해당되는 양이고 60%는 이건 나가거든요. 열로.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인 기관이긴 한데 어쨌든 열로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36개, 38개 ATP를 만들 때 그때 이제 40% 정도가 실제로 이제 에너지로 쓰여가지고요. 저장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르산 회로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되는 것이다. 그렇죠. 시트 회로가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해당 과정은 기질순인산을 반응이란다. 오케이죠. 시스템에 필요한 효소들은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고 있다. 오케이죠. 전자전달계 전자전달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을 한다. 기질이 아니라요. 내막입니다. 내막. 우리 아까 내막의 그림을 그렸었죠. 내막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막에서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자, 16번. 세포 광합성. 비교하고 있네요. A 생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로 알아. 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의 바깥쪽이 안쪽보다 pH이 높다. 자, 미토콘드리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전자전달계 여기 있죠. 내막계. 그럼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H로 여기 농축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 pH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H 합성요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들어올 수 있긴 한데 그때 pH가 낮게끔 유지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인 거죠. 반면에 엽록체를 보게 되면 엽록체는 내막과 외막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그 안쪽에 틸라코이드의 막이 있습니다. 이건 틸라코이드의 막이죠. 자, 그래서 전자전달계가 있고 그때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틸라코이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ATP 합성요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바깥쪽으로 나갈 때 ATP 만들어집니다. 즉 H 플러스 이쪽에 농축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pH가 이 안쪽에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게 되면 미토콘 내막의 바깥쪽입니다. 내막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H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낮다 하셔야 돼요. 자, 엽록체는 스트로마 쪽이, 자, 이쪽이 이제 스트로마 쪽이고요. 이쪽이 스트로마 쪽이고, 이 안쪽이 이제 틸라코이드 쪽이 되는 거죠. 자, 스트로마 쪽이 틸라코이드 내부보다 pH가 높다는 겁니다. 안쪽에 지금 pH가 낮아져요. 맞는 얘기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기질 쪽에서 ATP가 생성이 되는 것이다. 자, 이거 생성되는 거 보시게 되면 이쪽 안쪽에서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미토콘드리아 안쪽에 있는 공간을 내강이라고 하거나 또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소의 상대방이 기질인데 내강을 기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강, 기질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엽록체에서는 스트로마 쪽에서 ATP 만들어진다. 역시 맞습니다. 자, ATP 합성소라는 것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러면 H 플러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 이쪽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ATP는 스트로마 쪽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정확하게 이제 기작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답은 이제 1번이죠. 자,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로 해라. 자, 해당 과정이 일어난다. 이거 아닙니다. 세포질에 일어나죠.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자, DNA 리보스를 알고 있다. 이건 이제 세포 구조를 배울 때 했던 얘기들인데 고리형 DNA죠. 70S의 리보솜이죠. 고리형 DNA 70S 리보솜 가지고 있습니다. 내막과 외막이 이중막구조 가지고 있고요. 산화제를 통해서 ATP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다 맞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진핵세포에서 포당이 분해되어서 ATP 생성 과정을 설명해라.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해당 과정의 생산물은 피루부산이고요. 피루부산입니다. 이거 피루부산, 여기 잘못 적혔네요. 피루부산. 자, 전자전에서 수용성체는 물이다. 이게 산소죠, 산소. 2분의 1 O2. 산소가 받습니다. 전자전의 수용성체는 산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요. 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자전달계에서 기질순인산을 통해서 ATP를 형성한다. 기질순인산화가 아니라 화학 삼투인산화죠. 화학 삼투적 인산화주. 자, 시트르산에서 숙신산이 숙신일-코에가 되면서 HTP가 만들어진다.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적혔네요. 숙신일-코에가 숙신산이 되면서 만드는 겁니다. 엄청 쪼잔했습니다. 자, 5번.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요소는 막강 공간에 비해 기질의 pH 낮을 때 ATP를 합성한다. 자, 막강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내막이 있고 여기 막강 공간이 있습니다. ATP 합성요소는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H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고농도가 되고 이쪽이 저농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pH는 어떻게 됩니까? pH는 이쪽이 낮은 거고요. 이쪽이 높은 것이 되겠죠. 그럼 막강 공간에 비해서
기질의 pH, 이쪽이 이제 기질이고요. 이쪽 위쪽이 막강 공간 있는데 내강이나 기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쪽에 pH가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다. 높을 때 그때 ATP를 합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옳은 질문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G단원 문제까지 지금 또 봤는데 G단원 문제는요. 암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걸 잘 외워놓고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거 G단원은 회로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고 기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해당 가정 TCA로 산화적 인산화, 해당 가정과 발유, 이 두 가지의 가정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G단원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